시작하기에 앞서 짧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목차 순서는 프로젝트, 사건 작업, 전환 설계, 마무리 작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물 선정에 있어 클리어 사업과 공간 구신 사업, 아모레퍼시픽 등을 고려했으나 도면의 부재와 협소한 공간을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공간의 전환 설계를 위해 최종적으로 구로 생각 공장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건물은 서울 구로에 위치하였으며 대지 면적은 16,000제곱미터, 층수는 지하 5층과 지상 18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주 용도는 지식산업센터로서 상세히 살펴보면 저층부는 근린생활시설, 지하층 및 고층부 타워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관련 공장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기타 상세 정보는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건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짧은 시공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작업 단계는 기초 작업과 구조 작업, 그 다음에 건축 작업, 마무리 작업 순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 작업 단계에서는 도면 삽입과 레벨, 그리드 작성은 다같이 수행하였고, 두 번째로 구조 작업 단계에서는 코어, 슬래브, 기둥, 보와 같은 부재에 따라 작업을 분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로가 작성한 객체가 소유권을 이유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작업 영역이 충돌되지 않도록 단위를 분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 번째 건축 작업에서는 지하층과 저층부 그리고 고층부 A, B동으로 구분지어 작업했습니다. 마무리 작업은 조원 공통으로 도면과 일람표를 작성하였고 렌더링과 나비스웍스, PPT 작성은 분배해서 수행했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총 소요 기간은 17일이었습니다. 기초 작업 단계는 이틀로 계획하여 완료하였고 구조 작업과 건축 작업, 마무리 작업 단계는 각각 5일씩 계획하여 작업하였습니다. 작업 환경 구축에 있어서 작업 내용 공유와 의사소통을 위해 교육원의 서버, 클라우드인 드롭박스, 카카오톡을 이용했습니다. 전환 설계를 위한 캐드 도면은 건축 설계 사무소의 실무자를 통해 준공 완료된 도면을 공유받았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리스트는 건축 도면이고 이외의 구조 도면, 조경 도면, 상세 설계 설명서를 참고하여 모델링 하였습니다. 건물 선정 후에 모델링 하기에 앞서 중앙 파일을 만들고 템플릿을 작성하였습니다. 캐드의 건축과 구조 도면을 링크로 불러와 그리드와 레벨을 설정하였고 유형을 작성하였습니다. 재료는 오토캐드가 제공하는 재료 중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상세 설계 설명서에서 제공하는 재료 샘플을 참고하여 재료를 생성하였습니다. 패밀리 생성은 보시는 것과 같이 벽, 커튼월, 기둥, 보, 슬래브, 조경, 루버, 마감재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조 계산이 불필요한 관계로 보와 슬래브는 캐드 도면과 다르게 건물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나머지 패밀리는 도면과 상세 설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사전에 생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슬래브 작업은 패밀리 생성 후에 도면 기준층 6층 도면에 맞추어 작성하였습니다. 이후에 단면 도면을 참고하여 왼쪽 하단 사진과 같이
연속 커튼홀 부분과 테라스 부분을 구분해서 다르게 편집하였습니다. 내벽은 벽체 일람표를 참고하여 두께와 재료를 달리하여 패밀리를 만들고 벽체 안내도에 맞게 벽을 세웠습니다. 외벽의 치장 벽돌은 CAD에서 인면을 불러온 후에 그리드에 맞추어 정렬하였고 두께에 맞게 패밀리를 작성하였습니다. 저층부 인면 볼륨이 다양했기 때문에 평면도와 인면도, 단면도를 복합적으로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모델링을 위해 3D 뷰를 통해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외벽의 커튼홀은 평면도에 따라 커튼홀을 그린 후 인면도에 그리드를 참고하여 멀리언을 작성하였고 코너는 L코너 멀리언을 이용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외벽의 루버는 루버 인면 안내도를 불러와서 그리드에 맞게 정렬하였습니다. 이후 루버를 타입별로 조합과 변형을 거쳐 전체 루버를 생성하였습니다. 1층의 공개 공지는 지역면에서 점을 배치하면서 대지를 정리하였고 소구역을 통해 조경 바닥 재료를 삽입하였습니다. 옥상의 테라스 부분은 재료별로 마감을 다르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층에 배치된 격자 찬창은 커튼홀 지붕을 만들어서 마감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랜드스케이프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구와 나무를 배치하였습니다. 한 사람당 하나의 구조 평면도와 건축 평면도를 작성하였고 기준층과 건물의 형태가 많이 바뀌는 부분을 중점으로 도면화 할층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층과 4층 그리고 16층과 17층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건축과 구조 평면도를 한 사람당 하나씩 만들었고 단면도와 그리고 인면은 재료 표현이 나타나도록 색을 입혀 도면화하였습니다. 저희 4명이 진행하기에 규모가 작지 않은 건물이라 디테일한 작업은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조 부분인 기둥과 보, 슬라브와 벽 일람표를 뽑았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정면 방향의 조감도를 렌더링한 사진입니다. 우측 재료를 통해 상층부의 유리 커튼을 루버에 적용하여 모델링 하였습니다. 건물 정면의 주출입구로 진입한 사용자 시점의 로비입니다. 로비는 외부의 치장 벽돌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내외부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였고 코어 부분 마감은 고로 철판으로 하고 부분적으로는 노출 천장과 보이드 부분을 재료에 맞게 입혔습니다. B동 타워를 향하는 반대쪽 로비입니다. 다음은 15, 16층의 스카이박스로 고층부에서 2개로 분리된 타워를 연결해주는 다리 부분입니다. 다음은 17층과 18층의 듀플렉스 유닛입니다. 테라스와 연결된 복층형 업무 공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층 진입 부분에는 공원이 위치하여 있었고 저층부 상업시설의 치장 벽돌과 중층부부터 커튼홀과 루버로 인면이 바뀌는 부분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렌더링 하였습니다. 나비스 웍스로 간섭 체크해본 결과 전체 1264개의 간섭이 나왔습니다. 우측의 사진이 대표적인 사례로 뽑았습니다. 공정표를 만들기 위해 상단 사진과 같이 층별로 바닥과 기둥, 벽, 볼을 묶어 세트를 만들고 하단 사진과 같이 루버와 커튼홀은 벽으로 인식되어 기본 벽과 분리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지와 옥외 조경은 따로 세트를 지정하여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모델링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계단실에서 층고를 고려하지 않은 계단 모양으로 설계된 부분이 있어
승보에 맞게 중간참을 임의로 여러 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면과 인면이 맞지 않는 부분은 커튼홀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인면을 기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평면도와 단면도의 상호 충돌로 일어나는 외부 화단과 외벽의 간섭은 단면도 기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던 충돌이 자주 일어나 동기화가 안 될 때마다 주 데이터 경로에서 파일을 분리시킨 후 중앙 파일을 새로 작성하여 사용했습니다. 이후 구획을 나누어 수시로 동기화와 동시에 내 작업 세트 소유권 포기를 하면서 충돌이 훨씬 적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편집 요청 탭에서 허가를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BIM을 처음 하는 조원들끼리 서로 합을 맞춰가면서 협업과 공동 작업의 방법을 확인하고 전원 설계의 순서를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배운 레빗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